며느리 없이서라도 손은 넘지 말아야지.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커다란 배추 한 포기가 며느리의 얼굴을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귓가에선 윙윙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형님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형님이 워낙 가난하니까 이해해줘요. 옆에 있던 동서가 묘한 웃음을 지으며 쓰러진 여자를 감쌌습니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배추를 들어 올렸습니다. 3번이나 맞았습니다. 배춧잎이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렸고 양념 국물이 옷을 적셨죠. 어머님, 그만하세요. 당신 진짜 도둑질 안 했어? 남편이 뒤늦게 달려왔지만 시어머니를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연을 노려봤죠. 그 눈빛에 지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6시, 지연은 시댁 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김장하는 날이었죠. 다른 식구들보다 2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겁니다. 후, 오늘도 길겠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미 시어머니가 준비해둔 배추 수십 포기가 쌓여 있었죠. 지연은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양념통을 옮기고 배추를 한 포기씩 펼쳐 놓았죠. 찬바람이 불었지만 금세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휴, 이거 다 언제 나르지. 혼잣말을 하며 일했습니다. 양념 재료들을 씻고 큰 대야에 담았죠. 파도 다듬고 마늘도 까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이고, 벌써 왔어?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표정은 아니었죠. 네, 어머님. 미리 와서 준비 좀 하려고요. 그래. 배추들 잘 씻어놔. 양념은 내가 나중에 확인할 테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역시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였지만 시어머니에게 예쁨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아무리 일찍 와서 일을 해도 아무리 성실하게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은 계속 일했습니다. 배추를 씻고 물기를 털고 양념을 준비했죠. 손이 시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방에서 나와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김장 도구를 내오기도 하고 방안을 정리하기도 했죠. 문을 열어둔 채로 드나들었습니다. 어머님도 바쁘시긴 하네. 지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1시간 반쯤 더 지났을까요? 어머니, 현관문이 활짝 열리며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서였죠. 어머, 우리 예쁜 며느리 왔네. 어디 얼굴 좀 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 지연에게 했던 차갑고 무뚝뚝한 말투와는 천지 차이였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밝고 다정했습니다.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호호. 동서는 시어머니의 팔을 꼭 껴안았습니다. 세련된 코트에 화려한 메이크업이었죠.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시라고 샀어요. 홍삼이에요. 아이고, 이걸 또. 고맙네, 고마워.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곤 동서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죠.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방 밖까지 들렸습니다. 지연은 혼자 마당에서 배추를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얼얼했지만 멈출 수 없었죠. 나도 저렇게 대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지연은 그런 생각을 곧 지워버렸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늘 동서만 예뻐했습니다. 10여 분쯤 지났을 때 동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형님 벌써 오셨어요? 동서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응. 일찍 와서 준비 좀 했어. 아이고, 역시 형님은 부지런하시네요. 전 도저히 새벽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동서는 그렇게 말하며 지연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일은 거들지 않았죠. 그저 마당을 한 바퀴 돌아본 뒤 다시 시어머니 방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지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서는 늘 저랬죠. 시어머니 앞에서만 예쁜 척, 착한 척 했습니다. 실제로 집안일을 도운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동서만 칭찬했죠. 8시가 되자 나머지 식구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시동생 내외, 남편, 그리고 큰 시아주버니까지 모였죠. 자, 다들 모였으니 시작해볼까? 시어머니의 지휘 아래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됐습니다. 마당에 커다란 대야들이 놓였고 사람들은 제자리를 찾아 앉았죠. 어머님 옆은 제가 앉을게요. 동서가 재빨리 시어머니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연은 자연스럽게 구석 자리에 앉았죠. 아무도 지연에게 자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 양념 정말 맛있어 보여요. 역시 어머님 솜씨는 최고예요. 호호, 그래. 올해는 젓갈을 좀 더 넣었거든. 와, 저 나중에 김치 좀 많이 얻어가도 되죠? 우리 남편이 어머님 김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당연하지, 우리 예쁜 며느리한테야. 많이 가져가. 시어머니와 동서는 내내 그렇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지연은 묵묵히 배추에 양념을 바르고 있었죠. 말을 걸 틈도 없었고 끼어들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지연 건너편에 앉아 있었지만 말 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 원래 무뚝뚝한 성격이었죠. 그저 묵묵히 자기 일만 했습니다. 형님, 손 안 시려요? 물이 엄청 차가운데. 동서가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괜찮아. 익숙해. 지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죠. 김장은 계속됐습니다. 배추에 양념을 바르고 통에 담고 또 바르고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지연의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허리도 아팠죠. 하지만 아무도 지연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와만 이야기했고 남편은 무관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쯤 됐습니다. 김장은 한창이었고 마당은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였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가져오려는 듯했죠. 하지만 곧 시어머니의 당황한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당황한 목소리가 방 안에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동서가 먼저 물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네. 내 금목걸이가 없어. 네. 금목걸이요? 응. 분명 화장대 위에 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금목걸이는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선물한 거였죠.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큰 시아주버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화장대 위에 뒀다고. 아침에도 봤는데. 시어머니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죠. 서랍을 열고 이불을 들추고
옷장까지 뒤졌습니다. 다들 좀 도와줘요. 같이 찾아봐요. 동서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갔죠. 지연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제 어디 나가실 때 하고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어제는 집에만 있었어. 분명히 화장대 위에 뒀다니까. 모두가 방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금목걸이는 나오지 않았죠. 10여 분이 지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대체 어디 간 거지?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방 안을 계속 둘러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른 곳에 보관하신 거 아니에요? 금고라든가.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금고에 넣을 생각도 없었고, 그냥 화장대 위에 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김장을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에휴, 금목걸이가 없어지다니. 어머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큰 시아주버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은 다시 배추에 양념을 발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죠. 시어머니가 너무 속상해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동서가 슬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였죠. 어머님, 저기. 동서는 시어머니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봤지만 무슨 말인지는 들을 수 없었죠.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곤 지연 쪽을 힐끗 쳐다봤죠. 정말? 네. 아까 제가 봤는데 형님이 제일 일찍 오셨잖아요. 그때 어머님 방에 들어가시는 걸 봤어요. 동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형님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는 나중에 왔고. 동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묘한 빛이 있었죠.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곤 지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죠. 뭐지? 왜 저렇게 쳐다보시지? 하지만 지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와 계속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연이가 왜 그걸 가져가겠어? 글쎄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혹시 형님 집이 요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옷도 좀 낡으셨던데. 동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어머님, 전 그냥 제가 본 걸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님이 판단하세요. 동서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시어머니는 계속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의심의 눈초리였죠. 지연은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김장을 했죠.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뭔가를 찾는 것 같았죠. 에휴, 어머님 진짜 속상하시겠다. 동서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보였죠. 지연은 계속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자꾸 신경 쓰였죠. 왜 자꾸 나만 쳐다보시는 거지?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님?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내 금목걸이 못 봤어? 그 질문에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네, 금목걸이요? 아니요. 전 못 봤는데요. 정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네, 정말 못 봤어요, 어머님. 지연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죠. 너, 오늘 제일 먼저 왔지? 네, 그렇긴 한데요. 그럼, 내 방에 들어간 적 있어? 아니요. 전 마당에서만 일했어요. 지연은 억울했습니다. 정말 방에 들어간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믿지 않는다는 듯 했습니다. 동서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그 눈빛엔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너가 가져갔구나.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없이 살아도 네가 도둑질을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움찔했죠. 어머님, 전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지연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죠. 거짓말하지 마. 너 말고 누가 가져갔겠어. 시어머니는 지연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지연은 일어서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서웠죠. 진정하세요. 남편이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제일 먼저 온 게 누구야? 너지? 내 방 근처 얼쩡거린 것도 너지? 아니에요. 전 마당에서만. 닥쳐. 쾅. 시어머니가 옆에 있던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곤 지연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죠. 으윽. 지연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얼굴에 배추가 그대로 부딪혔죠. 무거운 배추가 얼굴과 머리를 때렸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남편이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막지는 못했죠. 쾅! 쾅! 시어머니는 또다시 배추를 들어 지연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훔치고도 잡았대. 이 뻔뻔한 년아. 배추잎이 지연의 머리카락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양념 국물이 얼굴과 옷을 적셨죠. 매운 양념이 눈에 들어가 따갑고 아팠습니다. 어머님, 제발, 전 정말. 지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죠. 내가 아니면 누가 가져갔겠어. 증거가 다 있는데 발뺌을 해. 무슨 증거요?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침에 너 내 방 근처에 있었잖아. 다 봤어. 시어머니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방에 안 들어갔어요. 마당에서만. 거짓말. 누가 봤다니까? 시어머니가 동서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동서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저 억울해요. 지연은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쪽팔리게. 남의 집 물건을 훔쳐? 너 부모는 뭘 가르쳤길래?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까지. 왜 그러세요? 전 정말 안 했다니까요.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죠. 큰 시아 주버니도 시동생도 모두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지연 사이에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누구 편도 들지 못한 채로요. 당신 정말 안 가져갔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믿어달라는 눈빛이었죠. 여보, 나야. 내가 그럴 사람이야?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의심이 담겨 있었죠. 그냥 솔직하게 말해. 혹시 실수로라도. 그 말에 지연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나 정말 안 했어. 믿어줘.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증명해봐. 내 가방 보여줘. 당장.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네. 가방. 내 가방 다 뒤져볼 거야. 시어머니는 지연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마구 쏟아냈죠. 지갑, 휴대폰, 손수건, 화장품, 별것 아닌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당연히 금목걸이는 없었습니다. 차에도 있을 수 있어. 차도 확인해. 시어머니는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전 정말. 지연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죠.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당장 집에 가서 가져와. 내가 훔쳐간 거 분명하니까. 전 안 가져갔어요. 정말. 그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도둑년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 있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썩 꺼져. 당장. 지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식구들도 모두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무도 지연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지연은 천천히 마당을 나왔습니다. 배추잎이 머리카락에 붙어 있었고 양념 국물이 옷을 적셨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양념 범벅이었죠. 형님, 동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연이 돌아봤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머님도 물건 찾으시면 풀리실 거예요. 동서는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차가운 승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터덜터덜 걸어 나갔습니다. 시댁 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연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지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양념 냄새로 범벅이었죠.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에는 배추잎이 붙어 있었고 얼굴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지연은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지만 마음속 한기는 가시지 않았죠.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도둑 취급을 당했으니까요. 샤워를 마치고 나왔지만 몸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죠. 남편은 언제 들어오려나?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죠. 김장은 아마 저녁까지 계속될 겁니다. 지연은 그냥 소파에 누워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6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거였죠. 지연은 벌떡 일어나 남편을 맞았습니다. 여보.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털썩 앉았죠. 여보, 나 진짜 안 했어. 지연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난 어머님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럼 어머니는 왜 그러시겠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 동서가 뭐라고 했는지. 동서가 뭘 했는데? 동서가 어머님 귀에 뭐라고 속삭이는 거 봤어. 그 뒤로 어머님이 날 의심하기 시작했어.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동서 탓을 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정말 안 했으면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남편의 말에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 나 믿어줘. 제발,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요즘 돈 필요한 거 없었어? 뭐? 솔직하게 말해. 혹시 급한 돈이라도 있었던 거 아냐? 그 말에 지연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나, 돈 때문에 그런 짓 할 사람 아니야. 그럼 뭐야? 다른 이유라도 있어? 이유가 없다니까. 난 정말 안 했어.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죠. 어머니가 당신 가방이랑 차도 다 뒤지자고 하시던데. 뒤지든지 해. 난 아무것도 없어. 지연은 울컥했습니다. 왜 나만 의심해? 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남편은 그런 지연을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죠. 에휴, 진짜. 남편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죠. 지연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마저 날 안 믿어. 결혼한 지 3년. 남편은 늘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심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았죠. 지연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11시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는 듯 했죠. 하지만 지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직도 앉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잠이 안 와. 에휴. 남편은 한숨을 쉬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와서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로 그거 안 가져갔으면 내일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해. 뭐? 사과? 응. 소동 일으킨 거에 대해서 내가 왜 사과를 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안 했다는 걸 보여주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쪽팔리게. 어머니가 배추로 때리기까지 하셨잖아. 당신이 사과하고 정리하는 게 나아. 남편의 말에 지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맞은 사람인데 내가 사과를 해? 어쨌든 어머니한테 누명 씌운 셈이잖아. 누명이 아니라 난 진짜 안 했다고. 지연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죠. 됐어. 당신 마음대로 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죠. 이게 결혼 생활이구나. 지연은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맞은 것도
억울했습니다. 동서한테 누명 씌워진 것도 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남편의 배신이었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지연은 그렇게 밤새 울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죠. 하지만 악몽만 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멸시하는 꿈, 남편이 차갑게 돌아서는 꿈, 동서가 비웃는 꿈. 지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침이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곧 벌어질 것입니다. 그날 밤, 김장이 끝난 시댁에서 멀리 떨어진 곳, 동서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후, 드디어 끝났네. 동서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죠. 고생했어요, 여보. 동서가 물 한 잔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죠. 그래. 근데 진짜 잘 됐어. 동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형님이 누명 쓴 거 말이야. 딱 좋았어. 그 말에 동서가 피식 웃었습니다. 후후. 제가 잘했죠? 내 덕분에 의심 안 받았잖아. 동서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죠. 서류 봉투였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야. 봉투 안에는 토지 문서와 인감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것이었죠. 어머님 방에서 가져오는 거 진짜 조마조마했어. 동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다행히 어머니가 김장 준비로 정신없으셔서. 동서 남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넓은 토지의 소유권 문서였죠. 이거만 우리 명의로 바꾸면 평생 놀고 먹어.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했죠. 그러게요. 어머님이 이렇게 큰 땅을 갖고 계신 줄 몰랐어요. 동서도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치? 이 땅이 지금 얼마짜리인지 알아? 최소 20억은 넘어. 헐, 진짜요? 응. 요즘 개발 예정지라서 값이 엄청 올랐대. 동서 남편은 흥분했습니다. 이거만 잘 넘기면 우리 인생 바뀐다니까. 근데 어머님이 나중에 알아채시면 어떡해요? 동서가 조금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가서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되지. 이미 명예 이전 끝났다고. 에휴, 그래도 되나? 야, 지금 고민할 때야? 이미 가져온 거. 어떻게든 해야지. 동서 남편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거. 동서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가방 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죠. 뭐야 이거. 동서가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곤 깜짝 놀랐죠. 가방 안에서 금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것이었죠. 이거 왜 여기 있어? 동서는 당황했습니다. 아, 맞다. 어머님 방에서 서류 가져올 때 화장대 위에 있길래 그냥. 동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걸 왜 가져와? 그냥 있길래. 아깝더라고. 아니, 서류만 가져오기로 했잖아. 동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비싼 건데 그냥 두기 아까워서. 동서 남편은 태연했습니다. 에휴, 진짜. 동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이 밝아졌죠. 그래도 덕분에 형님한테 누명 씌우기 더 쉬웠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목걸이가 없어지니까. 어머님이 완전히 돌아가셨잖아요. 형님 의심하시게 만들기
딱 좋았어요. 동서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 그렇긴 하네. 제가 살짝 귀띔해 드렸죠. 형님이 제일 먼저 왔다고, 방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화내셨구나. 네. 어머님이 워낙 형님 안 좋아하시니까 딱 믿으시더라고요. 동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형님, 진짜 불쌍하긴 하더라. 배추로 맞고. 동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살려면. 동서는 냉정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형님은 원래 어머님한테 미움받잖아요. 나중에 땅 문제 터져도 형님 탓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렇네. 동서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목걸이는 어떡하지? 일단 숨겨둬요. 나중에 팔든지. 어디에? 제 가방 깊숙이 넣어둘게요. 어머님이 찾으러 오실 리도 없고. 동서는 금목걸이를 자신의 명품 가방 안쪽 주머니에 꽁꽁 숨겼습니다. 이제 서류 처리만 하면 되는 거네. 동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아는 법무사한테 부탁하면 될 것 같아요. 돈 좀 주고. 얼마나 들까? 글쎄요. 300? 500? 뭐 그 정도? 그 정도야 뭐. 20억짜리 땅 생각하면 싼 거지. 동서 남편이 웃었습니다. 후후. 우리 잘 될 거예요. 분명히. 동서도 함께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곧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걸요. 그나저나 형부는 뭐래요? 형님 믿어줘요? 동서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까 보니까 형부도 의심하는 눈치던데. 후후. 역시 형부도 별로네요. 뭐, 형님 불쌍하긴 한데. 어쩌겠어. 우리가 살아야지. 동서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중요하죠. 동서는 금목걸이가 든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조용히 있다가 적당한 때 명예 이전하면 돼. 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래. 어머니가 눈치채기 전에. 두 사람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동서 부부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범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그 이틀 동안 남편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집 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당신 어머니한테 전화 안 했어? 남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안 했어. 지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 안 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잖아.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 에휴, 당신 진짜.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화나셨는데 쪽팔리게 그걸 훔쳐가? 그 말에 지연의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그걸 훔쳐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뭐야? 당신 말고 누가 가져갔겠어? 난 안 가져갔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가 있어? 당신이 안 했다는 증거. 남편의 말에 지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죠. 증거. 증거는 당신이 돼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했다는 증거. 어머니가 그렇게 확신하시는데 그게 증거지. 아? 지연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이혼할래.
그 말에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이렇게 못 살겠어.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나한테 그 소리 하는 게 정신이 있는 거야? 지연이 맞받아쳤습니다. 날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부부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라고. 당신이 가져갔으면 안 가져갔어. 몇 번을 말해.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좋아. 이혼하고 싶으면 해. 어차피 당신 같은 사람이랑 뭐 쪽팔리게 도둑질하고 발뺌하고 이런 사람이랑 못 살아. 그 말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당장.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남편은 말리지 않았죠. 그날 밤 지연은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며칠만 있어도 돼? 당연하지. 무슨 일 있어? 응. 나중에 얘기할게. 지연은 친구 집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싸우기로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여러 법률 사무소가 나왔습니다. 지연은 상담 후기가 좋은 곳 하나를 골랐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가능할까요? 오후 3시 괜찮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끊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3시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건물이었죠. 안녕하세요. 지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지연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인상이 날카로웠지만 눈빛은 따뜻했죠.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연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장날의 일, 금목걸이, 분실, 시어머니의 폭행, 동서의 이간질, 남편의 배신,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가끔 메모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혼하고 싶으신 거죠? 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저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랑.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이혼이 아닙니다. 네. 누명과 재산 문제까지 묶여 있어요. 시어머니의 금목걸이 분실. 이건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배추로 때린 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폭행은 범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이혼 소송을 준비하되 동시에 시어머니와 동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폭행의 증거가 있나요? 사진이나 병원 진단서? 아, 그건 없어요. 그냥 집에 와서 씻고. 아쉽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증인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김장 자리에 있던 사람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짜 범인을 찾는 겁니다. 지연 씨가 안 가져갔다면 누군가 가져간 거예요. 섣불리 의심하기 뭐하지만 동서 같은데요. 동서가 어머님 귀에 뭐라고 속삭이는 거 봤어요. 그렇다면 그걸 증명해야 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변호사는 턱을 개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이 많으신가요? 네. 땅이 넓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동서가 그 재산을 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목걸이는 어쩌면 미끼일 수도 있어요. 미끼요? 네.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토지 문서나 도장 같은 거. 변호사의 말에 지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혼 소송 준비하고 동시에 진실을 밝힐 방법을 찾아봅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싸우지 마세요. 이제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그 말에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꼭 이깁시다. 억울하게 당한 건 반드시 되갚아줘야 해요. 변호사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그날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는 지연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시어머니를 만나야 해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저 만나주실까요? 만나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대화로 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는 시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연의 변호인이라고 밝히며 면담을 요청했죠. 시어머니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밟기 전 마지막 기회라고 하자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지연은 뒤에서 고개를 숙였죠. 시어머니는 지연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해를 풀고자 왔습니다. 오해? 무슨 오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의뢰인인 지연 씨는 금목걸이를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그날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그걸 찾기 위해 왔습니다. 혹시 그날 댁에 누가 방에 들어갔는지 기억하시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다들 김장 준비로 바빴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날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지연 씨였죠. 하지만 지연 씨는 마당에서만 일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작은 며느리. 그러니까 동서가 왔죠. 그분은 어머님 방에 들어갔나요? 응. 선물 가져왔다고. 방에 같이 들어갔었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방을 비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장 도구 가져오려고. 잠깐 나갔었나? 그 사이 동서분이 혼자 방에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변호사의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동서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동서는 시어머니를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연과 변호사를 보고는 얼굴이 굳었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왜 여기? 작은 며느리가 만나자고 해서. 시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저도 어머님 뵙고 싶어서 왔는데. 잘 됐네요. 동서는 태연하게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테이블 옆에 내려놓았죠. 형님도 오셨네요. 오랜만이에요. 동서가 지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기만 했죠. 안녕하세요. 지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동서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실례지만 그날 김장 때 일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가 궁금하신데요? 동서는 여유로웠습니다.
당신이 시어머님께 뭐라고 귓속말하셨죠? 지연 씨가 방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변호사의 질문에 동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건 제가 정말 본 거예요. 정말요? 확실하신가요? 네, 분명히 봤어요. 동서는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죠. 그런데 이상하네요. 지연 씨는 그때 마당에서 배추를 씻고 있었거든요. 시간상 방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건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동서가 말을 바꾸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서가 가방을 들어 올리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쓰러지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죠. 지갑, 립스틱, 열쇠, 그리고 툭! 반짝이는 무언가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금목걸이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금목걸이에 꽂혔죠. 저건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내 목걸이. 동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그게 왜 당신 가방에 있죠? 변호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제가 주우려고. 동서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주우려고? 일주일이 넘게 가방에 넣고 다니셨어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금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죠. 네가 가져간 거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동서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오해? 증거가 여기 있는데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것도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토지 문서라든가 인감도장이라든가. 그 말에 동서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토지 문서? 내 도장? 어머님,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혹시 서류나 도장이 없어진 게 있는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집어들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확인하러 가는 거였죠. 카페에는 동서와 지연 그리고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당신, 대체 왜 그런 짓을?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나한테 누명 씌우고 어머님한테 맞게 만들고 미안하다고?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네요. 절도죄, 사기미수, 명예훼손. 죄목이 여러 개네요.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으니까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토지 문서가 없었습니다. 인감도장도 사라졌죠. 이럴 수가.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다음 날 변호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서 부부는 절도죄와 사기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토지 문서와 인감도장은 동서 집에서 발견됐죠. 우리는 그냥 명의를 바꾸려고. 동서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했습니다. 어머니 땅이 너무 아까워서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 미리. 그게 도둑질이죠. 경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서 부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뉴스가 퍼졌습니다. 시댁 친척들, 동네 사람들 모두가 동서 부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노리다니 정말 무섭네.
겉으로는 그렇게 착한 척하더니 동서는 친정에도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등을 돌렸죠. 우리 얼굴에 똥칠했어. 나가. 동서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동서 남편은 회사에서 소문이 퍼져 사표를 냈습니다. 더 이상 다닐 수 없었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한편 지연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버텼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자 태도가 바뀌었죠. 지연아, 미안해.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을 줄 알았어. 어머니가 그렇게 확신하셔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지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돼. 지연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날 한 번도 믿어준 적이 없었어. 그게 제일 아팠어. 지연아, 이혼해.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지연은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죠.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지연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불신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됐죠. 동시에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폭행 소송도 진행됐습니다. 시어머니는 합의를 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지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내가 동서 말만 믿고 너를 의심했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배추로 때린 것도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아팠을까. 지연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전 그냥 믿어주셨으면 좋았어요. 미안해. 정말.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합의해 드릴게요. 대신 제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친척들한테 제가 결백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 당연히. 다 말할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을 모두 모아 사과했습니다. 지연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 내가 작은 며느리 말만 믿고 오해했어. 모두 내 잘못이야.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죠. 지연은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억울함을 풀었으니까요. 그리고 지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죠. 처음엔 외로웠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죠. 지연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취업 준비를 했죠. 몇 달 후, 지연은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합격한 거였죠. 축하해요. 변호사가 전화로 축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지연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를 믿었잖아요. 네. 이제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지연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죠. 한편 동서 부부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주변의 시선이 차가웠죠. 결국 이사를 갔습니다. 더 이상 그 동네에서 살 수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동서 부부와 연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만나지 않았죠. 남편은 혼자 남았습니다. 지연을 잊지 못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연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1년 후, 지연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됐습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다는 평가를 받았죠. 퇴근길, 지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밝아진 얼굴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나 잘 살고 있어. 지연은 웃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죠. 그냥 지연이었습니다.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삶,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지연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죠.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이 기대됐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지 않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당당한 삶. 지연은 그렇게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과 함께 있나요? 당신은 억울하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용기를 내세요. 지연처럼 당당하게 맞서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